자, 오늘은 음량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죠. 프린트 물 중에 음량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오행 이야기, 오행과 사상 이야기. 그죠? 자, 여기 오행과 사상 이야기에서 제가 프린트 물 드리는 거 뒤쪽에 보면 오행과 사상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은 우리 책에는 지금 20쪽이나 21쪽에 보시면 천간 지지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작하는 여기 이제 오행과 사상 이야기까지 왔는데 요 왔는 과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음의 요 이제 이 운동성이라 했잖아요. 시작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운동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이제 이 하나로 묶어놓고 보니까 이 태극 모양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 묶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양의 운동성이 있고 음의 운동성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양의 운동성 중에서는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음양의 운동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음양에서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한 거죠. 그리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를 말하고, 그죠? 그 다음 사사행위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변해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오행과 사상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오행과 사상 얘기에서 또 여기서는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행의 기운적인 것에서 이 천간이라 해서, 그죠? 천간이라 10개의 천간이라 해서 갑과 을, 화에는 병정, 토에는 무기, 금에는 경신, 그죠? 수에는 임계가 있었고, 이것이 앞에 나온 게 양이었고, 그죠? 양이고 음이고, 각각이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음양으로 이렇게 각각이 나누어지더라. 그 다음에 사상에서는 현실, 그죠? 요거는 현실입니다. 기울고 현실을 말하는데 요거는 땅의 걸 말하죠. 땅의 지지 12개, 천간에는 10개였고 지지에는 12개. 요거는 인묘, 진, 사오, 미, 신유술, 해자추 이렇게 오행으로 사상과 오행으로 나누어지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목, 화, 토, 금, 수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계절의 토의 운동성은, 토의 운동성이란 변화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천간의 토는 보이지 않는 기운에서 천수상하는 것이 지지에서 형체를 바꾸게 함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음양을 변화하게 해준다, 음양을 바꾸게 하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음양을 조절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수형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화해서 바뀌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봄에도 연음으로 가기 위한 환절기가 있더라는 거죠. 또 여름도 마찬가지로 가을로 가기 위한 환절기, 가을에서 겨울로 가기 위한 환절기, 겨울은 또다시 봄으로 오기 직전에 환절기. 요게 이제 행실을 보면 이제 변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지절이. 그래서 그 지절은 진달. 이는 입춘을 기준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는. 여기 아직 안 했나요? 여튼 1년의 기준은 신정도 아니고 구정도 아니고 명리학적으로는 입춘을
변화하게 한다. 연을. 그죠? 그래서 여기 인이라는 글자는 입춘이 기준이 되는 거죠. 2월 대개가 4일입니다. 2월 4일이 입춘이 들어와야 바로 비로소 인달이다. 매월 인달이다. 그래서 봄이 시작된 거죠. 입춘이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인달은 가장 앞에 있는 건 입춘이 있는 달. 봄에 가장 초입에. 그 다음에 여름의 초입은 어떻습니까? 입하가 있는 달. 여름이니까. 그럼 여름 입하가 있는 달은 4, 5미 중에 여름의 첫 계절이 그 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 입추가 있는 달은 신달. 이건 이제 가을의 첫 초입이란 말입니다. 입추가 있는 달. 또 겨울의 초입은 입동이 있는 달, 해달. 예. 그래서 요게 네 개의 글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역마성을 띈다 이 말이에요. 그 야의 글자들이 역마성을 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장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들이 이제 역마를 말한다. 요 네 개의 글자들 중에 두 개만 있어도 그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글자를 보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각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달들은 전부 환절기예요.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음양으로 가장 봄에 첫 번째 들어오는 진이라는 글자는 양의 토에 해당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있는 미토는 두 번째 오니까 미토는 음토에 해당되고, 그죠? 음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술토는 또다시 양의 토가 되고, 축토는 또 음의 토가 되고, 이렇게 사상도, 그죠? 오행과 사상이 이렇게 오행에 배속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배속돼 있다. 그래 지금 결국은 지금 요거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우리가 그 기초 과정에 이제 끝 단계쯤 가면 또 다시 천간에 지장간이라는 게 나와요. 이 천간의 글자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래 요 땅 속에 12개 띠 땅 속에 천간의 글자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제 뭔지를 이제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잠재 능력이 어떤 걸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심리 같은 거 이런 걸 다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도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자 이러한 것들이 자 우리 목이라 하면 그러면 목이라 하면 요것들이 다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화라 하면 병도, 정도, 사오미 요게 전부 다 몽땅 화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도가 나고 우리가 요거 끝나고 나면 목생화 하거든요. 목생화하고 그 다음에 화생토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수는 다시 수생목한다. 요게 이제 상생을 뜻합니다. 근데 요거 상생은 목생화하면 요것들이 몽땅 목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오행적으로만 목생화한다 이 말입니다. 요것들이 다 따라 요것들을 이제 생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화생토는 화는 또다시 토를 생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토란 화생토란 요것들은 몽땅 화에 해당되는데 요것들은 몽땅 화생토 해줄 수 있는 글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토란 글자는 또다시 토생금, 그죠? 토생금. 허간에서 이런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봄이 있어야 여름이 오고, 그죠? 자연에서는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죠. 그죠? 봄 다음에 바로 가을로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 지나니까 또 겨울로 오더라. 그래 가을은 겨울을 낳고 겨울은 또 이듬해 또 새로운 봄을 낳고 이런 얘기예요. 봄에 파릇파릇한 씨앗들이 여름이 되니까 꽃을 피우고, 그죠? 봄, 여름 이렇게 자연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 꽃 피운 것들이 어느 정도 토에 변화하는 토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처럼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나니까 가을이 접어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죠. 추수하게 하는. 그죠? 그 기운들은 뭡니까? 여기서 목과 화의 기운은 이게 이제 오행의 이제 이 오행과 사상의 이야기라. 기운은 어떻습니까? 보면 지하에 있는 뿌리에 있는 물, 자양분은 끌어 계속 봄에 여름까지 끌어올려서 저 나무 끝에까지, 그죠?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풀피리도 불고, 가을에 풀피리는 안 불잖아요. 그죠? 풀피리, 이게 이제 물기가 이제 자양분이 이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 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면서 토의 개입에서 그만 자라, 그만 확산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꽃잎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이 토의 개입, 보이지 않는 토의 개입에 의해서 음과 양을. 그러면 어떻게 운동성입니까? 봄, 여름에서는 계속 자연분을 끌어올리는 거죠. 성장하게 한 거죠. 그런데 토의 개입에 의해서는 어떤 수렴하게 한다, 다시. 기운들은. 그래서 금은 음의 시작이죠, 금은. 수렴하게 한다. 다시 물기가 그 자양분이 뿌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원래대로. 그러니까 단풍이 들고 낙엽이 마르고 사람도 금의 시절쯤 가니까 주름도 생기고 키도 그만 크고 줄어들고 이 금의 어떤 기운들이 그죠? 이렇게 해서 그의 이제 이 목의 결정체가 만들어진 거죠. 결실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기운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확산된 것들이 다시 거꾸로 본래대로 수렴하게 한다는 에너지가. 그래서 금의 에너지는 수렴하게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추수를 다 하고 나면, 이 가을의 끝자락 다 하고 나면 이제 겨울로 넘겨주잖아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그래서 겨울이나 하면 찹다. 오행상 수란 차갑다. 그죠? 또 수의 시간적 수는 어떻습니까? 밤이다, 어둡다, 깜깜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연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상을 해요. 이런 걸. 그죠? 우리 계절적인 거, 하루 시간적인 거.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서 그 오행이라면 그러한 이 형상을 띠겠다. 그죠? 이제 이런 걸 그러한 이제 기질이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와 질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기질이. 그런 기질. 금수가 왕하다. 그러면 이 사람 음의 기질이 강하구나. 이런 거예요. 기는 천간의 것이고 질은 지지의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금수는 결국 음이다. 음의 성향이, 음의 기질이 강하구나. 이런 데 있죠. 목화, 양의 기질이 강하구나. 중에 수. 중에 컴컴하고 어둡고 조용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내비치지를 않는다. 그 사람 속을 아무도 모른다. 꼼꼼한데. 이렇게. 또 양 중에 양. 그 사람은 감추는 게 없다. 다 드러낸다. 우리가 상담을 해도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줄줄줄줄 뒤가 다 불거든요. 이제 그러듯이 감추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행이에요. 오행과 사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만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위의 내용들은 글자들은 잘 보이죠. 명리학은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자연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명리학은 요 대목을 보시면 명리학은 통계학이니 명리학은 우리 이거 사주학이니 또 여러 가지 이 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명리학은 인문학이다라고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그죠? 이 자연이 변화하는 명리학은 음양 오행론입니다. 이 음양 오행론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과학이잖아요. 과학에 보면 과학이 번잡지 못하는 그 이상의 과학이죠. 그죠? 맞잖아요. 의해서 봄이 여름으로 가고, 봄이 가을로 바로 가면 더 좋을 게인데, 맞잖아요. 계절이 변화하면. 그럼 겨울에서 아예 봄 안 가고 계속 묵 안 오면 세월이 안 가고, 더 좋을 게인데, 나이 안 묵고, 그러잖아요. 과학을 초월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명리학은 왜 인문학이냐라고 말한다면 이것의 오행의 음양 오행 상생 상극론이 입증된 이것으로 우리 점을 친다기보다는 미래를 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인문학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위에는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그 밑에 이제 중간점 밑에 보면 오행이란 데가 있죠. 오행이란 목화 토금수를 가리키며 BC 4세기 초부터 이 개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후 음양설과 결합하여 다섯 종류의 그 오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즉 우주에 편재하고 충만한 다섯 가지 에너지적 원소를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명리학적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은 명리학적 기호인데 상징적으로는 오행의 성정은 그 오행의 성정은 목은 그죠? 나무라는 것은 본래 나무의 자라나는 형태와 같다. 유사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본래 튀어나와서 탄생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쭉 뻗어져 나가는 기운이 역동적이다. 그래서 목의 성정이 그렇더라. 그런데 우리는 생년월일로 8글자를 그죠? 하늘의 기운적인 건 4글자와 지지의 현실적인 질에 해당되는 부분의 4글자를 합쳐서 8글자, 8자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또한 이 8자들을 이 천간 오행의 10개 천간 중에 4개, 지지의 12개 중에 4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 8자를 만드는 거죠. 아래 위로 천지로 해서 만들어진데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행으로 분류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오행으로 분류해 보니까 목의 성정이 강하더라. 그러면은 이러한 역동적인 성정을 갖고 있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 이제 목의 성정은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목의 성정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쭉 직진하고 하는 이제 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기운에다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왜 역동적이냐는 거죠. 겨울에 굉장히 축에 변화하고자 하는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바로 가기 직전에 축에서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그런 점에서 그저 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봄, 스프링 그러한 기운 때문에 역동적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화는 퍼져나가려고 하는 기운이다. 펼쳐진다, 번진다, 펼쳐지고 그저 퍼져나가려고 하는 기운. 그래서 이 액체가 아니라 이 기체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물보다는 굉장히 가볍죠. 물은 우리가 이제 여기 오행상 수로 되어 있고 화는 어떻습니까? 이 수가 불의 열에 의해서 증발되는 과정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 퍼져나고 그래서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는 그래서 급하다, 그 성격이 불 같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화의 성정은 가볍고 펼쳐 나가고자 하고 확장성이 진하다. 화의 성정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의 성정은 토는 원래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거잖아. 토가 땅이 지 스스로 지가 뭔가를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는 것도 목과 화가 양과 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토가 역할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라면 이 토는 토 자체로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중앙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음양의 각각의 기운의 영향에 의해서 음과 양의 기운을 바꾸려고 또는 조절하려고 하는 기운이다. 그죠? 근데 토는 반드시 음양과 뭔가 구분이 된 상태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기운이다.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토는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래서 양의 기운을 바꾸려고 조절하려고 하는 기운, 음쪽으로. 그 다음에 금의 성정은 금은 쇠금자를 썼는데, 그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과 화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만 자라게 하고 양의 어떤 성격을 거만하게 하고 음의 성정으로 변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음의 성정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금의 성정, 음은 금에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금은 수렴하기 위한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비동적이다 이래놨습니다. 금은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목과 화의 결정체, 그죠? 결과, 과실, 결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럼 만약에 금의 기운이 약해, 어떤 명을 열어보니까 생년월일 같은 금기가 약해. 그러면 금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금이 잘할 수 있는 거는, 그죠? 금은 뭔 결과 나타내는 결과물이잖아요. 목과 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금기가 약하면, 금기가 강하면 결과를 중시하겠고, 결과를 잘 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없다라면은 결과에 대한 것은 별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집안에서 보통 보면 금기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이불도 탁탁 잘 개는 사람, 아이들 보면요 지방 억수로 얹혀 놓는 애들이 있어요. 금기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금기가 정리정돈을 그러거든. 결과에 대해서 잘 챙기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금기가 약한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실 성인이 되면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사업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그게 이제 결과잖아. 근데 그에 대한 것을 이제 잘 챙기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 대개 사업가들도 보통 보면 남한테 사기 많이 당합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사기 많이 특히. 그죠? 부하 직원들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끝까지 잘 안 챙겨서 그렇잖아, 그거는. 내가 끝까지 잘 챙기면은 부하 직원들이 횡령할 틈을 못 주는 거죠. 잘 챙기면은. 관리, 그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금의 성적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오행과 사상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이 나누어진 것이 전부 다 이 음과 양의 오행 속에 포함됐는데 무엇보다도 이 각각의 오행의 성정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거는 목에 해당되고 요거는 화에 해당되고 내가 이 행위는 금에 해당되겠구나. 또 아니면 수에 해당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성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 다음 수라는 것은 수는 본래의 모습으로 응축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기운. 그래서 굉장히 하강하고자 하는 거죠. 굉장히 무거움, 가라앉는다 이런 거예요. 수는 굉장히. 그래서 수는 가라앉으니 본래의 어둡다, 시간적으로 어둡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란 원래 자연 생태계에서는 보면 수의 상태는 씨앗의 상태입니다. 씨앗의 상태가 그 앞에 딱딱함으로 그 바깥에는 딱딱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는 뭔가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수라는 것이. 그래서 수란 지혜를 관장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55쪽인가 6쪽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란 본래 그 뭔가를 정보만 갖고 이게 이제 사과의 열매를 정보인지가 있는 씨앗에서 그죠? 이게 뭐 판지, 고구마인지 마늘인지 그 정보만 갖고 있지 그 모양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어떤 오행의 운동성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지절이 되니까 그죠? 이제 뭔지 이제 나타나지더라는 거고. 이 이제 오행의 운동성, 성정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 그 밑에 특징은 목은 나무이며 탄생을 의미하고 이래 있습니다. 탄생을 의미하고.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상생상국론으로 이어지는데 상생상국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가. 목은 화를 생하고
봄은 여름으로 오고 여름은 가을로 가을은 겨울로 다시 봄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상생한다는 겁니다. 봄이 여름을 낳거든요. 봄이 지나야 여름을. 여름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봄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 온 거예요. 그죠? 또 가을은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겨울 또한 마찬가지죠.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이 계절적. 이게 이제 상생이라는 거예요. 상생. 상극이라 하면 상극은 봄에서 여름을 건너뛰고 바로 토로 가고자 하는 거. 토를 만나는 것 이거거든요. 이러한 글자들 중에 지금까지 명리학적 기호들 중에 그죠? 기호들 중에 목생은 화하지만 그죠? 목극은 토다. 그래 목에 해당되는 이 글자들은 토라는 글자들을 만나면 극한다라는 거죠. 극이란 이길 글자를 썼는데 이 그 상대를 내가 극 받는 그 상대는 이 극하는 이 주체자 때문에 그죠? 이 글자 때문에 글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억제당한다. 내 가는 길을 이 가로막힌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또 토는 또 한 칸 토생금하지만은 토극 한 칸 건너가서 토극수한다. 토는 그죠? 그래 나무는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은 물을 가로막는다.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다. 그래 물의 흐름을 지 마음대로 순탄하게 하지 못한다. 땅이 그죠? 그 길을 막아준다. 수는. 그럼 결국은 수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일간이 이제 뭔지는 아시잖아, 그죠? 일간, 일천간. 그 일간이 말하는 것은 만약에 일간이 수다. 근데 토의 기운을 만났어. 운에 계속 흐르면서 길을 만나면은 아이고 이 글자는 어떤 방향성의 토가 탁 억눌림 당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갈 길을 못 간다. 막힘을 당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일간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계속 태클이 걸린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겠다 이런 거고요. 아니면 또 내가 하는 것에 뭔가 이 틀을 갖춘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 내 명예를 말하는 수라는 글자가 내 명예를 말한다. 또 명예는 뭡니까? 진급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토가 딱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급하려고 하는데 뭔가 탁 태클 걸리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 나가는 거죠. 극이란 게 이런 게 해당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수는 또 불을 극하잖아요. 수는 수생목하지만은 수극화한다라는 거죠. 그죠? 극과 생과 극을 동시에 한다. 그죠? 생과 극을 수란 목을 생하지만 화를 극하고 이거예요. 또 목은 화를 생하지만 토를 극하고 이거잖아요. 한 칸 건너가서 바로 옆에 거는 생하고 한 칸 건너서는 극하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수는 목을 생하지만은 화를 극하고, 화는 토를 생하지만은 금을 극하고, 불은 금을 녹이고, 금은 수를 생하지만, 금은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산골 계곡에서 바위 틈에서. 그래서 금은 바위를 말하기도 하고 쇠를 말하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딱딱하고 그런 걸 말한다. 그래서 수를 생하지만은 수를 낳지만 금은 나무를 베는 데 쓰인다. 쇠, 도끼. 그죠? 그래서 목을 극하더라. 여기 상생상국론입니다. 요 상생상국론은 목이라 하면 요 안에 이 글자들이 있고 화라면 이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 글자들이 이 글자들을 만나면은 극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상생상국론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서 성정을 이제 오늘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성정 요 뒤에까지는 지금 다 제일 뒷장까지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다 한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그래서 요 성정을 살펴보면 이 성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장에 보면 제일 밑에 특징은 해갖고 목은 나무이며 탄생을 의미하고 그죠? 숫자로는 3과 8을 말한다. 그죠? 방위로는 동쪽 여기 숫자에 3과 8이라 하는 거는 나중에 이 하도 낙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점으로 하는 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죠? 점으로 이야기하는 목은 수는 일단 생명을 의미한 수 여기는 목, 수, 목 여기는 화 그죠? 천간에 자꾸 날아가고자 하는 기운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기운은 검 이거잖아요. 기운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3과 8, 이 숫자가 거의 55쪽에 보면 나옵니다. 숫자가 나온 거는 수는 상생도에 보면 수는 점이 하나로 딱 돼 있습니다. 하나. 점을 수에는 점을 하나. 그다음에 화가 점이 2개가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과 2가 만나서 목은 3개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금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그다음에 토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요거 이제 각각의 수는 1에서 가운데 5개 점을 더하니까 6개가 되는 거죠. 6개. 그래서 1, 6 수다 이 말입니다. 1과 6은 수고. 그다음에 화는 또 5개를 더하니까 2와 7이 되는 거죠. 그 2, 7은 화고 1, 6은 수고 3에 5를 더하니까 8개 아닙니까? 3과 8은 목이다. 3, 8, 목. 그 다음 그러면 4 플러스 5 하니까 4와 9가 금의 수가 되고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와 0은 10개니까 그죠? 5와 0, 5와 10은 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3, 8, 목은 방위는 동쪽을 의미하고 방위는 동쪽 맞죠? 겨울에서 수의 겨울을 당하면이니까 그죠? 방위는 동쪽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태어남을 말하고 그죠?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 딱 튀어나오는 그걸 이제 말한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추구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봄에니까 성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교육, 문화, 학문과 연관되어 어질인의 기운을 가진다. 어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색으로는 청색을 말하고 청색, 봄의 청색, 청록색 그죠? 이런 걸 말하고 맛으로는 신맛, 오장육부로는 간과 담에 해당되고 그렇죠. 55쪽인가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 모발, 신경계를 주관하고 신경계, 눈과 연관되어 그죠? 시각, 오성으로 영혼을 뜻하고 따뜻한 온기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목은 따뜻하고 화는 뜨겁고 이거예요. 가을은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서늘하죠. 차갑고 수는 아주 이제 이 차가운 기운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이제 이 기온 온도로서도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글로서는 초성으로는 기역과 키역을 말하고 방향은 동쪽이고 지역으로서는 교외나 전은 같은 조용한 한적한 곳을 해당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유년기와 밀접하고 고든 성정을 의미하고 그죠? 목은 고든 성정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하루 시간 중에는 오전 3시 반에서 9시 반에 해당한다. 한국은 목의 기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제 갑인 목은 우리나라 목 갑 그죠? 갑인 지지의 인 갑인 아주 강한 성정의 목 그죠? 목을 말한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강한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또 일본 사람들은 좀 안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조금 부드럽잖아 우리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게 한국의 목은 목의 기운에 해당되고 국내 지방으로서는 동해안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쪽이니까 목기에 속하고 종교로서는 구분 짓자면 유교에 가깝고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4대문 중에 보물 제1호 동대문 그죠? 이 흥인지문이죠. 인 아까 목은
어질 인자가 들어간다 아니습니까? 그래서 흥인지문, 동대문이 이제 목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흥인지문은 동쪽에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화의 성정은 보면요, 이런 식으로 화, 토, 금, 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사상 이야기. 사상은 형체를 말하고, 맞죠? 천수상하여 지수형한다고 했으니까 형체를 말하고, 오행의 성질을 말한다. 사상은 몸과 같아서 정적이고, 또 오행은 정신과 같아서 동적이다. 자, 10이라는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이 열십자가 그려내어진 건데, 획과 좌우로 가로근 획이 서로 만난다는 건데, 그래서 이 그은 획은 양의 성질을 표시하고 옆으로 그은 획은 음의 성정을 표시한다. 사상 이 개념이 제가 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원래 이 음은 갈라진 거고 양은 작대기로 이어진 건데, 이게 이제 음양의 결합에 의해서 항상 여기가 수거든, 밑에가 동. 항상 수라는 에너지 성정은 가라앉았다. 물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간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다. 그죠? 그 사람의 성정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낮다. 물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추어라는. 근데 북쪽에서 또 여기가 북쪽이거든. 항상 낮은 곳을 북으로 봅니다. 수에 북으로 보면은, 북쪽에서 보면 항상 이 좌측 이쪽이 생하는 쪽, 시계 방향 쪽으로 동이 되죠. 동은 목을 말하고 화를 말하고, 그죠? 또 다시 금의 세계는 어떻게 동 반대는 서쪽이고, 봄 반대는 가을이고, 겨울의 반대쪽에는 화의 극은 여름이고, 북쪽의 반대쪽은 남쪽이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성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이다. 사상은 이런 것이다. 이래서 춘하 추동, 그죠? 춘하 추동을 이야기하고, 이래서 이제 이 사상을 이제 말한다. 그래서 제일 뒷장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토는 양과 음을 변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진술 충미는 토 오행에 배속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지 자연의 변화를 음양 오행의 기호면 기호 전부 다 명리학적 기호와 상생상극으로 표현하고, 상생상극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옆에 것은 생하고, 그 다음에 한 칸 건너가서는 그걸 하더라 표현하고, 천지 자연의 변화하는 모습으로 인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보는 학문이다. 이게 명리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 과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그죠? 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들, 우리 인문학적으로, 그죠? 우리 인생에서 접목시켜서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상생상극론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우리 해야 될 내용은, 지금 책에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요, 그 이제 뒤쪽으로 보면, 그 그림에 손바닥 그림 해갖고 뭐 가벌병정 해놨는 것도 있고 자축인물 해놨는 것도 있죠. 우리 손에 그 위치가, 지금 그림에 있는 그 위치가 그 글자들의 이 고정된 그 포지션이다. 나중에 고래의 위치를 확인해 놓으시면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뭐 합형 충파예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변화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손에 이 그림을 익혀 놓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건 그 한 장 넘어가면은 오행의 성격함이 나오죠. 오행의 성격함이 나오는 것도, 요것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오행과 사상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꼭 읽어보셔야지만이, 그래야 그 일간 하나는 놓고, 그 일간이 뭐라 했습니까? 일간이라 하면 그 8글자의 그 명주인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자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글자가,
거기에 있는 그 글자가 뭐 금 중에도 경금인지 신금인지 수 중에도 임수인지 개수인지 그죠? 그 글자에 이 오행의 성정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 요 성정을 알아야지 그 명주의 기본적인 성품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한 장 더 넘어가면 천간과 지지의 성정이 또 나옵니다. 오행이 자 음양의 성정은 우리가 했죠. 음양의 성정 음과 양으로 표현한다면 음은 어둡고 조용하고